제가 느꼈던 이제 큰 줄기가 있어요. 미국의 출장에서. 아, 이런 것들이 지금 약간 키워드로 첫 번째로 크게 느꼈던 거는 역시 빌더. 이제 저희 개발자. 개발자. 블록체인 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빌더들이 미국에는 참 많고 특히나 수준 높은 그런 빌더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이 블록체인 업계는 미국에서 그래도 좀 주도를 해서 이 기술이라든지 이 산업을 이끌어 간다든지 이런 부분의 움직임들이 여전히 좀 존재하는 것 같다. 뭔가 최신 기술을 동향한 음, 대관한 이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만들고 있었고 음. 그분들을 직접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뭔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선두를 느낌이 달리고 있었다. 있는데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아, 이제 이 시장에 나오더라도 여기가 1등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아. 플레이어 분들이 확실히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제 실제로 느낌에. 결과를 봐더라도 많은 D 앱들이나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캐피탈도 미국에 있고 네. 큰 자본이 똑똑하신 그런 이제 개발자들을 양성해내는 음, 컴퓨터 학과들도 미국에 대학교가 많고 음, 그리고 일단 블록체인 업계 자체의 대부분 언어가 영어로 솔직히 지금 진행이 되고 네. 그리고 미국은 이미 산업 자체가 IT가 굉장히 강국이잖아요. 네. IT 쪽에 원래 일했던 저희는 이제 웹2라고 부르죠. 기존 산업에 소프트웨어 산업이 있었던 엔지니어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앱3로 넘어오면서 이분들이 또 이제 막 전 우버 출신이나 뭐 전 에어비앤비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막 또 이 블록체인 씬에서 뭔가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대화를 직접 나눠보셨다고 했으니까 확실히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들이 확실히 그 열정이나 거나 그런 목표 지향적인 게 확실히 느껴지긴 하나 보네요. 굉장히 느껴지죠. 성공할 수 있는 길에 이제 약간 공식들을 좀 잘 알고 있어서 음, 이제 나는 어떠한 컨셉의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 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떠한 팀과 함께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여서 음, 투자자들이 나에게 투자하게 해서 그 돈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나의 프로젝트를 계속 가치를 커지게 할 것인가 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분들인 것 같았어요. 네, 여러 투자자들이 그래서 정말 미국으로 많이 오면서 좋은 기회를 찾고 싶어 하게끔 만드는 시장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장이 매력적인 이유 하나만 꼽자면 저는 탄탄한 빌더들이 음, 미국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았다. 네. 라는 것 같아요. 어카운트 앱스트랙션. 이거는 사실 많이들 좀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어카운트 앱스트랙션이면 계정 추상화네요. 맞아요. 계정추상화라고 이제 저희는 한글로 직역할 수 있고, 간략하게 네. 얘기했을 때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메타마스크나 이제 기존 암호화폐의 그런 wallet, 키, 계정이 프라이빗 있죠. 키, 예. 나의 니모닉 이런 것을 보관 안 하고 이런 거 잃어버리면 내 자산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못 들어가고 그 키를 책임지는 거는 은행이 아니라 내가 내가 온전히 자신. 책임지는 거니까 잃어버려도 내 책임, 안 그쵸. 잃어버리면 내가 잘 지킬 수 있는 그쵸. 것이었죠. 근데 그게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죠. 어떤 은행이 관점에서는?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네. 것 자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은행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개인한테 떠넘긴 수준인 거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래서 이제 막 어떤 분들은 메모도 막 해놓고 막 뭐 금고에 보관하는 분들 별짓을 다 아니면 하죠.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막 핸드폰 메모에 넣었다가 해킹 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통째로 그냥 자기 자산 그죠. 넘어가는 거. 그 메모만 갖고 있으면 프라이빗 키만 갖고 있으면 자산을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 들어갈수록 부담스러운 이 장치가 될 수 있었는데 네. 계정 추상화라는 점은 내가 이런 키를 보관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용하고 있었던 뭐 예를 들어 구글 계정, 뭐 페이스북 계정, 소셜 계정으로도 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음. 내가 이 계정을 통해서 암호 자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를 치자면은 뭐 네이버로 로그인, 구글로 로그인, 맞아요, 카카오로 맞아요. 로그인을 통해서 자동으로 가입이 음, 되고 음, 계정이 음, 생성되고 그 계정으로 연결된 것을 통해서 음.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지갑까지 쓸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서비스를 그 3자 로그인 같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쵸. 이게 좀 더 어떻게 보면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훨씬 더 편하죠. 대중화, 네. 보급화하기 쉬운 일반 영역이잖아요. 소비자들한테 니모니 프레이즈 외우라고 하면은 그 무슨 뜻이에요? 저도 외우진 예. 못하거든요. 근데 아니 뭐 그걸, 그 적어도 네, 그러고 보관하는 것 자체가, 갑자기 시대가 퇴행한 네, 느낌이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요게 근데 사실 시대는 퇴행한 건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실 이게 나에게 자산에 대한 이제, 선택권을 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통제권, 네. 이제 아예 나만의 누군가 믿지 않아도 되는 거 이런 걸 준 거지만 또 안 그러고 싶은 한편으로는 사람도 있잖아.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많이 이 장벽을 낮출 수 있게 되는 조금만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 원래는 이더리움을 예로 들면은 사용자의 개인 키로 제어되는 이제 EOA, Externally Owned Accoun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키로 제어되는 EOA와 그리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인 CA, 컨트랙트 어드레스가 있는데 얘 둘 사이에 이제 경계를 원래가 존재했었는데 이 둘의 경계를 아예 없애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뭐 계정 추상화라고는 해요. 그러니까 그거가 사실 필요한 거긴 한데 한 번 레이어로 감싸가지고 랩핑해가지고 하나처럼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올인원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해요. 그 계정의 보안성 유지하고 싶어서 원칙은 유지하고 싶은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만 쓰고 싶어 하고 싶을 때 그 연결 통로를 하나만 해가지고 잘 뚫어줄 수 있게 하는 편의성을 높여주는 거네요. 우리 가스비를 계속 내야 됐었잖아요. 그죠? 뭐 할 때마다. 근데 이 가스비를 대납하게 해주는 대상이 존재해서 네. 이제 일반 유저는 내가 만약에 이더리움이 하나도 없었어. 그럼 솔직히 처음 로그인 했을 때 이더리움 넣어야 되는 것도 이더리움을 넣어야 했고 내가 이더리움 안 갖고 있었으면 사실 그 아무것도 앱을 해볼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 유저가 어도프션이 느려지잖아요. 사실 이더리움 넣는 것부터 일단 알아야 돼. 그럼 내 돈을 거래소에 넣어서 보통 이 유저 전의를 보면 그쵸. 거래소 이더리움을 사서 이더리움을 내 메타마스크든 내 지갑의 계정에 옮겨서 그 다음에 이 앱들을 쓸 수 있게 한 게 굉장히 불편한 거였는데 이제는 로그인 자체도 지갑을 내가 안 갖고 있어도 로그인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 생겼고 이 로그인해서도 내가 가스비가 없더라도 이 플랫폼이 혹은 이 앱 제공자가 그걸 가스비를 대납을 하게 하는 부분을 뒷단에 암호학적인 아니면 블록체인적인 기술들을 그대로 날 것으로 우리가 다 이해를 했었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거를 우리가 기술적인 거 알 필요 없이 그런 장점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존에 쓰던 서비스 편리함을 최고로 키워주겠다라는 것이 요즘 맞아요. 뭔가 빌더들에게서 굉장히 맞아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거라는 네. 거예요.